전북의 공공기관들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전주 KCC의 연고지 이전설이 다시 불거지고 구단 측이 이를 부정하지 않자 전주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여의도의 140배 이르는 새 땅이 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KTX 익산역 이용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주변 개발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교육부터 인턴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공공기관들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청년 취업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7월 100명의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해 현장 실습에 들어갑니다. 한국전력도 상반기 참여자 108명의 선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교육시켜 현장 인턴을 마치면 협력업체에 취업까지 알선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92명을 더 선발합니다. 채용 연계를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직무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걸 다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좀 취업 연계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13곳이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2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모두 1,4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한 곳도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시설이 부족하거나 취업을 연계할 협력회사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용 디딤돌은 아직까지 계획이 있지 않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어떤 자회사나 협력업체가 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식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1개 주관기업과 혁신도시의 13개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주관사인 효성과 공공기관들이 모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의 연고지 이전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구단 측이 이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전주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전주 KCC가 연고지를 수원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단 측은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수원시의 유치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제의는 받았어요. 저희가 간다 안 간다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을 아직 못 내린 거죠. 그동안 이전설을 일축하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로 상황에 따라 연고지를 옮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CC 구단 측이 비좁은 관중석 등 지은 지 40년이 넘은 전주 실내체육관의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수원시는 신축 체육관을 내세워 프로농구단 유치에 강한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15억 원을 들여 조명과 마룻바닥 교체 등 체육관을 개보수했습니다. 하지만 연고지 이전설이 강하게 불거지자 전면 개보수와 신축까지 포함한 대책을 KCC 구단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관은 농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설 개보수 등을 적극적으로. KCC 구단 홈페이지 등에는 연고지 이전을 반대하는 팬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팬들은 KCC 구단과 수원시, 전주시를 싸잡아 비판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이후 내부 개발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하늘에서 변화된 새만금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며 33.9km의 방조제가 시원스럽게 달려나갑니다.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정확히 10년. 방조제 안쪽에 무트로 드러난 땅은 광활하기만 합니다. 도로가 연결된 산업단지에서는 OCI SU와 도레이, 솔베이 등 국내외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준비합니다. 내부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농생명 용지에서는 조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심은 갈대와 청보리가 녹색 물결을 이룹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관광 레저 용지 1지구는 아직 흑빛. 신시야미 관광 레저 용지에는 경관용 유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보며 신선들이 논일었다는 고군산 군도. 올해 말 부분 개통하는 연결도로의 주탑이 돛대 모양으로 높게 솟아 있습니다. 방조제 안쪽에서는 또 하나의 도로가 물과 뭇을 가르며 뻗어나갑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19.8km의 동서 이축도로입니다. 향후 10년 우리가 내부 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SOC를 튼튼하게 갖춰둔다면 세계 유수 기업이 새만금을 찾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10년. 느리지만 여의도 140배에 이르는 새 땅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점점 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한 첫 중국 기업인 CNPV사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CNPV사가 247억 원을 투자한 태양광 시설의 발전 규모는 10.8메가와트로 3,700가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CNPV사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이어 내년부터 새만금 산업단지에 태양광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호남고속철 개통 1년 만에 익산역 이용객이 2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익산역 주변 개발 계획은 오락가락하면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고속철도를 따라 달려온 KTX가 익산역으로 들어옵니다. 용산에서 익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10여 분. 고속철 개통으로 서울과 전북은 반나절 생활권이 됐습니다. 편리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전에는 버스 타고 와서 여기가 도착하면 12시간 넘었는데 1시간이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동 시간이 크게 줄면서 호남 고속철 개통 1년 만에 익산역 이용객이 136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55.5% 늘어났습니다. 이용객 증가가 익산시의 기회지만 이용객을 붙잡을 익산역 주변 개발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호텔과 세미나실, 쇼핑몰 등을 갖춘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를 추진했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중단하고 대신 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도심 재생 사업으로는 익산역 이용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익산역 주변 개발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역이 이용객 200만 시대를 맞았지만 익산역 주변 개발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진 방제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40.2%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보강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지진 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을 통해 민간시설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의사회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저소득층 아동 300명을 선정해 전주시 의사회 도움을 받아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지원 예방접종이 아닌 A형 간염과 로타바이러스 같은 4가지 예방 백신을 무료로 놔주기로 했습니다. 봄철을 맞아 도심 녹지에 불법으로 텃밭을 일구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산림을 훼손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단속은 소극적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도심 공원입니다. 햇볕이 드는 자리마다 어김없이 각종 채소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각종 비닐과 농사에 쓰이는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작 금지 경고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게 너나 없이 다 보다 한 게 지금 하지 나 혼자만은 못하지. 어머니 말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맨날 아까 그 양반도 하고 그냥 그 애는 많이요 여보.
녹지 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많은 비가 내릴 때는 토사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도 많습니다. 초기에 비해서 경작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쓰레기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보기도 안 좋고. 녹지를 관리하는 전주시는 단속에 소극적입니다. 공원 지역에 텃밭을 일구는 건 불법이지만 노인들이 소일 삼아 일구는 채수밭까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작물 처리하도록 하고 심한 경우는 나무를 다시 조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공원 지역의 산림을 복구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달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조건분리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쌀과 밭 직불금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 해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직불금으로 1,62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이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바뀝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선운산 도립공원을 열린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선운산 도립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관광 안내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36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장애인과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며 장애인 인권 선언을 낭독하고 표창식과 장기자랑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개관하는 등 장애인 지원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육군 35사단 창설 61주년 기념식이 1,000여 명의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사단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최창규 사단장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후방 지역에 대한 테러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해 최강의 향토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연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중소기업청은 석사과정의 지역 특화 산업 8개 학과, 수요 맞춤형 2개 학과를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할 계획입니다. 해당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등록금 전액과 매달 20만 원의 연구활동비가 지원됩니다. 대한적십사사 전북지사가 주관하는 제55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총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김선향 부총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여성봉사회 사업과 기금 모금에 관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성봉사회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지도층 여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후원 조직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5분쯤 정읍시 정읍역 인근에서 목포행 KTX 열차가 고장나 정읍역에 정차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331명은 30분가량 정읍역에서 기다린 뒤 뒤따라오던 KTX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밑에 덮개가 벗겨져 소음이 발생해 고장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23.2도, 전주는 22도까지 올랐습니다. 밤 늦게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비와 함께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강풍이 불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